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중류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언컨택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으며 이 혼란 속 새로운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거리를 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자 인터뷰 먼저 보여드리고 책 소개하겠습니다. 언컨택트는 말 그대로 컨택트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컨택트 사회가 언컨택트로 가는 거는 어떤 몇 명의 개인이나 어떤 기업들, 산업이 이걸 가자라고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노출되면서 이걸 풀고자 하는 욕망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욕망들이 쌓인 진화의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언컨택트 사회도 우리를 단절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컨택트를 하자는 거예요. 다만 기존의 컨택트의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언컨택트를 더 많이 겪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이에 주눅들지 않고도 자기 목소리와 컨텐츠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겼잖아요.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소위 잡무라고 하는 것들이 확 사라지고 시간이 생기겠죠. 진짜 일을 해야 돼요. 진짜 일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언컨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담긴 기존에 있던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만드는 게 언컨택트가 되는 거죠. 근데 언컨택트 속에서 단점이 생기죠. 그 단점으로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 디바이드라는 거죠. 격차입니다. 당연히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건 숙제인 거죠. 언컨택트가 우리 모두를 해피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컨택트가 중심인 사회에서 언컨택트가 중심인 사회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고 중심에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외나 위기가 생기겠죠. 언컨택트,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 김용섭 지음, 퍼블리온, 2020년 4월 20일, 312페이지, 가격 18,000원.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파트 1,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때. 마스크 키스와 코로나 모텔. 우린 다 계획이 있다. 불안감이 성욕을 이길 수 있을까? 구내식당도 바뀌는데 회식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 초연결 시대의 역설. 파트 2, 비즈니스에서의 언컨택트. 기회와 위기가 치열하게 다투는 가도기. 재택, 원격 근무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일이다. 오피스 프리와 로케이션 인디펜던트. 대규모 컨퍼런스와 전시회의 진짜 목적은 교류다. 학교 수업 방식과 언컨택트. 홈스쿨링 앤 무크. 더 가중된 대학의 위기. 언컨택트 시대에 대학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쇼핑에서의 언컨택트. 고객과 마주치지 마라. 언컨택트를 만난 의료산업. 파트 3,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 더 심화된 그들만의 리그와 양극화. 이웃의 부활과 자발적 고립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종교와 언컨택트. 스님과 신부님이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 걸까? 언컨택트 사회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동물이다. 언컨택트 시대의 정치. 선거운동과 정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올까? 초연결 사회와 언컨택트 사회가 주는 딜레마. 어디까지가 사생활일까? 양극화와 디스토피아. 언컨택트가 우리에게 던진 고민. 언컨택트는 비접촉, 비대면을 의미합니다. 언컨택트는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욕망이자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입니다. 언컨택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책의 1002페이지 넘기시면
언컨택트가 미칠 전방위적 영향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악수근기, 식당 칸막이, 해시기의 종말, 자발적 고립화, 안면 인식 기술, 빅브라더, 통제와 감시, 기본소득제, 디지털 노마드 등 키워드가 보입니다. 언컨택트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일상이 바뀌면 욕망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이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용섭님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이자 트렌드 분석가입니다. 저자님은 이미 언컨택트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고 코로나19가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컨택트의 흐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마이크로 트렌드였습니다. 그럼 언컨택트로 인해 과연 어떤 변화가 올지 각 파트별로 인상 깊었던 부분 나눠보겠습니다. 파트 1.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접촉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0년 2월 필리핀의 합동 결혼식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키스하는 장면이 퍽 인상적입니다. 과연 감염에 대한 공포가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인 모텔에 대한 관심도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종합 사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18살에서 30살 남자 중 사랑 나누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28%였습니다. 2008년도와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랑 나누기, 이른바 섹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영화 데몰리션맨의 배경은 2032년입니다. 냉동 감옥에서 악당 피닉스를 체포하기 위해 복귀한 경찰 존 스파르탄, 실버스타 스텔론, 정의감 넘치는 그의 파트너 레니나 헉슬리, 산드라 블록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다른 동료들과 다르게 악당 피닉스와 거친 몸싸움을 하는 근육 빵빵 파트너에게 산드라 블록이 사랑스럽게 묻습니다. 나 너랑 자고 싶어. 그러니까 실버스타 스텔론이 엄청 좋아서 나야 고맙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가 아니라 텔레 딜도닉스라는 헤드셋을 장착한 가상의 섹스였습니다. 일종의 증강현실입니다. 실제가 아닌 연인과 가상의 사랑 나누기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데몰리션맨의 여주인공 이름 레니나 헉슬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출생과 자유를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뛰어난 외모와 호기심 왕성한 여자 주인공 역시 이름이 레니나 헉슬리랍니다. 파트 2. 비즈니스에서의 언컨택트. 재택근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50일 정도 했거든요.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에는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를 전자 오두막이라고 표현하며 지식 근로자들이 집에서 컴퓨터와 통신 장비로 이용해 일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썼습니다. 현재의 정보화 사회, 정보혁명을 정확히 예측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재택근무 증가율이 115%였으며 캐나다 IT 서비스 업체 소프트 초이스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74%에 달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만나야 일이 된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회의하고 일을 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간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직장 상사, 즉 조직의 리더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화 킹스맨 중 한 장면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고글을 쓰고 테이블에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발전시키면 고글 없이도
홀로그램으로 직접 눈앞에 있듯이 회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업들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수용함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유현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공유합니다. 학교, 직장, 그리고 교도소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에 매우 유리한 건축 구조이다. 즉, 이러한 건축 구조를 통해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하는 태도가 감시와 통제임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조직 문화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확산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확산의 계기를 만들었고 향후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비대면 사회에서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의 면과 암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량, 업무 속도, 그리고 업무 집중도. 재택을 하면 업무량에 변화가 있을까요? 직장 상사는 재택을 하면 업무 처리 속도, 양에 있어서 줄지 않을까 고민하실 겁니다. 저의 경우는 오히려 업무량도 늘었고 업무 집중이나 처리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워라밸의 붕괴와 정신건강.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하거나 드라이브 스루로 장례식,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유튜브로 결혼식을 하는 등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 언컨택트 사이는 모든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결될 타인을 좀 더 세심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부잣집 사모님인 영규의 대사입니다.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쉽게 말해 검증된 사람끼리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서로 연결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급증하던 시기에도 호텔 VIP 서비스인 프라이빗 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전시 역시 프라이빗 전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는 사전 예약을 한 관람객만 출입하도록 하여 동시에 한 명 혹은 한 팀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각자만의 아지트를 만들 것 같습니다. 취향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무조건적인 연결은 되도록 지향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는 것 말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타인과 연결해서 선택적인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컨택트 사회의 부작용과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47쪽에 언컨택트 디바이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컨택트, 비대면으로 인한 소외와 차별을 일컫는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햄버거 가게를 가더라도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며 은행 업무는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택시를 불러서 등록된 카드 정보로 결제를 합니다.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저희 어머니는 미국의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활용하여 교회 소모임에 참여하십니다.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재택근무, 원격근무 역시 사무직에나 적용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디지털 디바이드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애플리케이션 설치, 삭제와 업데이트가 가능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하였습니다. 10대, 40대까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도 노인들에게 높은 장벽입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 격차에 따라서도 불평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비대면이나 디지털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생활 해킹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포틀랜드에 사는 한 부부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집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를 누군가 녹음해 그들의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보낸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 아마존 에코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알렉사가 단어를 잘못 인식하여 에코가 활성화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거 못 쓰겠네요. 우리 일상에 인공지능은 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AI 스피커,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PC와 스마트폰 등 편리한 세상이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해킹으로 우리 집 도어록을 열거나 집안의 홈 카메라로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TV를 통해 도청이나 감청을 하고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해킹하여 온도를 99도까지 올린 뒤 이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해킹 시연도 있었습니다. SK인포색의 2020년 보안 위협 전망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0년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IoT를 노린 공격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안과 위험의 시대, 우린 더 편리하고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 언컨택트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람의 필요를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과 연결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 결국 우리는 계속 연결되고 함께 살고 일하는 서로가 필요한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언컨택트는 더욱 증폭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컨택트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언컨택트 사회가 가진 문제와 위험성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애정하고 존경하는 윤이었습니다.